안녕하세요. 개봉 예정 영화 흥행 실적 분석 및 예측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흥행 요소 분석 후 흥행 실적 예측 결과를 이용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흥행 요소 분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R 스튜디오로 전국 관객 수와 여러 변수들 간의 산점도를 그려보았습니다. 감독 평균 관객 수와 개봉월, 초기 스크린 수와 관람 등급, 주연 배우의 관객 수 변수가 패턴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회귀 모델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종속 변수는 전국 관객 수로 독립 변수는 나머지 변수들로 기입하였습니다. 회귀 분석 결과 감독의 평균 관객 수, 초기 스크린 수, 상영 시간, 주연 배우의 평균 관객 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회귀 모델에서 결정 계수는 0.797, 수정된 결정 계수는 0.7582입니다. 유의한 변수들로만 다시 회귀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변수가 유의하다고 나왔으며 결정 계수는 0.7337, 수정된 결정 계수는 0.7293로 조금 감소하였지만 낮은 p-밸류와 높은 검정 통계량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흥행 실적 예측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용하기로 한 회귀 모델을 이용하여 이미 개봉한 영화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관객 수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도둑들과 화이, 남쪽으로 튀어 3개의 영화의 정보를 가지고 관객 수를 예측해 보았지만 빨간색 글씨인 실제 관객 수와는 많은 오차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잘못된 모델을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애초에 정성적 데이터를 무시한 채 예측을 하려 했기 때문에 정확히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추가 분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지인들과 도둑들 영화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인들 대부분이 입소문이나 선호하는 배우로 인하여 영화를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관람한 사람들이 이 영화가 흥행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스토리, 자신의 역할에 대한 뛰어난 연기력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영화의 주연 배우들 중 충무로 최고의 캐릭터 배우 김윤석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김윤석은 현재 46세로 가장 최근에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라는 영화에 출연하였습니다. 김윤석의 조연, 주연 출연작과 맡은 역할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국 관객수 칸을 보면 분홍색으로 색칠한 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홍색으로 칠한 칸들은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들로 이것을 기준으로 흥행의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역할 칸을 보면 파란색 네모칸과 빨간색 네모칸이 있습니다. 파란색 칸은 맡은 역할이 평소보다 선한 분위기를 풍기는 것을 표시한 것이고 빨간색 칸은 맡은 역할이 평소보다 악한 분위기를 풍기는 것을 표시하였습니다. 중간 정도의 분위기는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왼쪽 부분을 보면 노란색 네모칸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김윤석 배우가 주연작으로 출연한 것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가장 최근 영화 중 선한 역할로 나온 영화 2개, 악한 역할로 나온 영화 2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김윤석 배우가 악한 분위기로 출연하였지만 흥행을 한 도둑들 그리고 흥행하지 못한 화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도둑들은 흥행을 예상했었고 실제로 흥행에 성공을 한 영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를 보게 된 계기는 입소문이나 배우의 영향이 컸고 이 영화가 실제로 성공한 이유도 대부분 짜임새 있는 영화나 배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케일의 크기로 인해 성공을 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화이는 흥행을 예상하였지만 실제로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영화입니다. 도둑들과 마찬가지로 영화를 보게 된 계기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실제로 영화 흥행에 실패하게 된 것은 2시간이 넘는 상영 시간과 몰입되지 않는 스토리의 영향이 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영화를 분석해보면 김윤석 배우의 역할이 모두 악이었지만 엇갈린 흥행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배우들의 선호도 차이와 스토리에 짜임새가 많은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봉월, 관람 등급도 영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윤석 배우가 선한 분위기로 출연하였지만 흥행을 한 완득이, 그리고 흥행하지 못한 남쪽으로 튀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완득이는 흥행 실패를 예상하였지만 실제로 흥행에 성공을 한 영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를 보게 된 계기는 입소문이나 배우의 영향이 컸고 원작 소설을 영화화했다는 계기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영화가 실제로 성공한 이유도 역시 대부분 짜임새 있는 영화나 배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윤석 배우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 역할인 선생님을 보며 흥행 실패를 예상하였지만 이 영화에서 출연한 선생님은 보편적인 선생님이 아닌 김윤석만이 표현할 수 있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이미지와 잘 맞는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남쪽으로 튀어라는 영화는 흥행 실패를 예상하였지만 실제로 흥행에 실패한 영화입니다. 완득이와 마찬가지로 영화를 보게 된 계기와 흥행 실패를 예상한 이유는 같았지만 이 영화가 실제로 실패한 것은 김윤석의 평소 작품 이미지와는 너무 다른 역할, 짜임새가 부족한 스토리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두 영화를 분석해보면 김윤석 배우의 역할이 모두 선이었지만 엇갈린 흥행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배우들의 선호도 차이와 스토리의 짜임새가 많은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봉월, 상영 시간도 영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결과를 토대로 나온 결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흥행 요소를 분석한 결과 감독과 초기 스크린 수, 상영 시간, 주연 배우, 개봉월이 관객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후에 이 요소들로 관객수를 예측하였지만 오차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오차의 이유는 정성적 데이터를 무시한 채 예측을 하였다고 판단되어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브레인스토밍 결과 영화 관람의 가장 큰 계기는 입소문으로 조사되었으며 짜임새 스토리 선호도 높은 배우의 출연이 그 입소문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는 변수로 조사되었습니다. 각 영화들만 따로 분석을 하였을 시에는 감독과 상영시간, 개봉월 등의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전체적으로 영화 흥행에는 정성적 데이터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